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지도부 인선 구성이 한창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 갑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죠. 새 대표가 뽑혔으니 당연히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 맞는 인사가 자리에 오는 것은 맞는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전 최고위 계속해서 이제 저 사진이 교묘하게인가요? 우연인가? 예, 살짝 째려보는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의 모습이 발언 않겠다. 5시경에는 당 변화 위의 새 인물과 시작. 간곡하게 말해 사퇴. 다만 당헌상 대표가 교체할 권한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버티기를 한동안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했던 게 당헌 당규 주변의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애들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난 좀 지켜볼 상황이다 그랬는데 결국 지켜보지는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지금 그 여권 안에 돌아가는 게 요사이 그 신문사들 기민 칼럼, 산이 칼럼. 네.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착각들을 하고 있다. 네. 가령 이재명과 한동훈이 앞으로 붙으면 한동훈이 이긴다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이 아주 쉽게 이길 것이다. 그리고 가령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도 착각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적당히 해석하면 나중에 이게 참 잘한 대통령, 경제를 살린 대통령 뭐 이런 것으로 평가받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거 아니다. 당신은 무능한 대통령이다. 벌써부터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아주 적나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김대중 칼럼이 그렇고 오늘 나온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이 그렇고 이 신문들 칼럼 보면 읽는 사람들이 아주 좀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너무 적나라하게 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게 왜 나오느냐. 당장 신문의 표현만 짚어봐도 그래요. 한동훈 친정 체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통신사들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신문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방송도 덩달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친정 체제다. 친정 체제란 말은 윤석열에게 통하는 거죠. 윤석열 친정 체제냐 아니냐 그 말인데 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으면 당연히 한동훈 당대표가 지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두고 친정체제다 그런 말은 지금까지는 용산이 입김이 다 먹혀들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당 지도부의 가령 정점식 이번에 물러난 분만 해도 과연 이분이 그렇게 친윤으로서 맹렬하게 활동을 한 분인가.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텅 비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게 정책통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념에 근거를 한 같은 이념과 같은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동질성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결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는 묘하게 정책통이 없어요. 예. 출발은 외부에서 했던 오히려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정책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한 의원으로 비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정점식 의원을 두고도 정책위 의장을 지냈지만 과연 저분이 정책통이냐. 만약 정책통으로 인식이 됐으면 이번에 반발이 심했겠죠. 일 잘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2달밖에 안 이번에 했는데. 김상훈 의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이분은 물론 행시 출신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기재위에서도 활동도 했고 그리고 행시 출신으로 대구시 주로 공무원을 많이 하신 분인데 국회의원 사신한 동안 이분을 두고 정책통이다 이런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한동훈 그 대표가 뭐 정치위 신임 의장으로 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점식 전 정치위 의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새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다 이 의사를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점식 의원은 이제 화가 났죠. 이러니까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인민권을 가지는 자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보기로는 한동훈 그 위원장도 글쎄요. 지금 당에 있어서 뭘 바꾸느냐 하는 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만 아니에요. 신문에 심지어 의견 광고로도 나옵니다. 밑에. 오피니언 난 밑에 광고로 네. 자기 돈 들여서 의견을 쓰는 광고를 하네. 뭐라고 쓰는가 하면 제발 당의 정체성을 찾아달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의 정체성을
자꾸 전 정권 적폐청산부터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지금 정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몰라요. 문제는 이게 전 정권 적폐청산 뭐 말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무능한 것으로 비치는 겁니다. 가령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가 예. 우리 해수부 공무원 수해 피살 사건이라든가 통계를 조작한 사건이라든가 탈원제를 하면서 김일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말로 도바다리 위해서 적장인 김정은에게 준 USB에 뭐가 들었는지도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타지말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간 것도 못 밝히면서 그러면서 지금 가령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 불러서 듀얼백 당신 300만 원짜리 받았지 않느냐 이런 걸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에 부르지는 못하고 이제 검찰이 가서 예. 물어봤죠. 예.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건데 예, 예.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편이 쫙 나눠져가 있는 겁니다. 전 정권 쪽에 쓴 사람들 그리고 전 정권 쪽에 쓴 사람들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쪽 현 정권 쪽에 쓴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을 한쪽이 진보다 한쪽이 보수다 할 수가 있을까? 네. 만약에 그런 걸 진보 보수로 나눌 수 있다면요. 호남은 95%가 진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역 감정 더하기 알파가 작용을 해서 편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예.